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내려놓아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독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이것 때문에 노후가 망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독하게 마음먹고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독하지 않고서는 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각종 투자 권유부터 빌려달라거나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요구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단호해져야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도 말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유별나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으로까지 이어지는 수준이죠.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원에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본인의 노후가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위한 삶은커녕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힘든 노후를 맞이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사연을 통해 자식 뒷바라지하다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이 강원도 농촌에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던 넓은 논이 우리 집 거였죠. 그 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곳이 한평생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도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도 이제는 다 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순탄했죠. 아버지, 논 팔아서 서울에 집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제 첫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첫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논을 팔고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첫째는 기뻐했고 저희도 자식이 잘 되는 게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도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는 초기 자금을 부탁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똑똑한 아이라 잘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저희 부부는 남은 아파트도 팔아 둘째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더니 결국 둘째는 큰 빚을 지게 됐고 저희도 덩달아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갖고 있던 모든 걸 잃고 작은 월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곤 새벽 거리를 누비며 폐지와 박스를 줍는 것뿐이죠. 아내는 종종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예전에 그 넓은 논이 그립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대답하죠. 나도 그립다. 하지만 이젠 그만.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참 속상한 게 이 일이 오롯이 제 책임은 아니지만 자식을 너무 믿은 탓에 제 노후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게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가끔은 그 마음이 화를 부를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렇게 삶이 바뀌어도 해야 할 일은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김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식이 스스로 일을 해서 경험도 쌓고 고생도 해봤다면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단호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드네요. 살아가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부모님의 자산을 무겁지 않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돈을 쉽게 갖다 쓰려고 하고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죠. 앞서 말한 둘째의 경우 사업이 망한 후에 오히려 그럼 그때 왜 나한테 돈 빌려줬어? 라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에 돈이라는 문제가 껴있으면 제 아무리 혈육이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노후 자산이 될 자금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자식이 일찍이 깨닫고 자산을 존중할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부모는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젊은이들은 돈을 벌 기회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이는 젊음이 가진 큰 장점이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노후라고 하면 저축해 놓은 약간의 돈과 국민연금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그것조차도 자식이 사업을 한다 뭐다 해서 쏙 빼가는 경우가 많죠.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줘도 고마워하는 마음은 잠깐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받기만 하면서 자라온 아이들에게는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모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죽을 둥 살둥 키워놨더니 고작 생활비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삶을 반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 보험인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대가족이 함께 즐기는 명절 풍습조차도 직계 가족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죠. 결국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이라 여기며 서로를 돌보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더욱 독해지셔야 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식이든 회사의 직원이든 사람은 똑같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종종 투덜거리곤 합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직원을 교육했는데 그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고 말이죠. 회사 운영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새로 뽑고 다시 교육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비용도 들고 일손도 모자라게 되니까요. 그런데 직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다르죠. 그들은 회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받는 것은 월급뿐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식사비 지원은 당연한 혜택으로 봅니다. 시간이 흘러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회사로 옮길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게 직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기술직에 있어서 회사를 옮길 때마다 기존 급여의 추가 인상이 되는 일종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규칙을 잘 활용해 매년 한 번씩 직장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그 직원 덕분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를 빼면 성인이 되어 자기 행동에 채무를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독립된 개인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알다시피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가정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가정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지원 때문에 노후를 파산하거나 어려워진 부모들은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되고 성인이 되도록 부모에게 신세를 진 자식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못하니 자식에게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죠. 이때마다 나오는 부모들의 공통된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등까지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자녀만 바라본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성공한다 한들 부모를 잘 돌보며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담보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과도하게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비참한 삶을 예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짐이 될 뿐입니다. 당장은 자식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지금 독하게 마음먹는 게 80살 넘어 돈 없어 비참해지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계시나요? 모두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일은 쉽게 미뤄지곤 합니다. 운동 결심만큼 사흘을 넘기기 힘든 것도 드물죠.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해이해지기 쉬운 게 건강관리입니다. 우리는 노후에 날아올 고액의 청구서를 대비해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 중 절반가량을 삶의 마지막 1년 동안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적 의료보험이 취약한 미국에서는 노후의 의료비용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말에 따르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매달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서 국민연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습관화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노후를 위한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돈을 덜 쓰는 것 자체가 곧 돈을 벌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입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조달로 노후 파산 60대 노인이 늘어나고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만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산과 건강, 이것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독하게 지켜야 할 두 가지입니다. 그래야 나도 편하고 내 자식도 편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길을 미리 잘 꾸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노후의 지혜에 대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